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네, 오늘은 2022학년도 초중특수 합격하신 선생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사실 저랑은 대학교를 같이 다녔고 과는 다르지만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이렇게 한번 모셔봤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경기도의 응시에서 초등특수에 합격한 도은어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은어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용을 도전하기로 이제 마음먹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제 사실은 졸업하고 바로 노량진을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분위기와 또 저와 맞지 않는다는, 공부는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아예 이제 임용에 대한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로도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또 만난 학교에서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사고를 또 만나게 되면서 부정적인 사건. 네. 그러면서 이제 아예 특수교육 이 학교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한 4년 정도. 네. 그러면은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4년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업을 다시 탐색하면서 막 기술 자격증도 따고 이제 미용 자격증이었고 이제 상담 공부도 해보고 또 이제 동시에 뭐 학교 전담 경찰관 특채가 나서 그것도 공부해보고 이것저것 좀 하면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입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전담 경찰관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도가 없어져서 이제 완전히 방황을 하고 있는 차에 제 후배가 이제 19년도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본인이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되게 단호하게 선배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정말 좋은 후배네요. 네, 아직도.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시기가 2020년도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고 그걸로 합격에 좀 결정적 요소가 된 것 같나요? 네, 합격한 해에는 일단 수동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주도적이었어요. 저한테 뭐가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채워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스터디도 저한테 필요한 부분의 스터디만 구해서 이제 저의 하루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회독수를 늘리면서 인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인출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시간 맞추는 연습을 거의 한 8, 9월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부분에서 20년도에는 강의를 계속 이제 채워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 합격한 해에는 강의를 조금 복습용으로 활용을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 1차에서 합보다 한 11점 정도 높게 붙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득점의 비결은 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초등특수의 경우에는 초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점을 보시지 않아도 이제 합격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제가 듣기도 했는데 컷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붙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에는 초과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도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기출분석입니다. 기출분석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격하기에 있어서는 기출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초과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야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초과점 중요하긴 합니다. 또 마인드맵도 잘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마인드맵이나 이제 그 특구에 보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이나 후에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네,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마인드맵을 보고 똑같이 써보고 기본서를 읽기 전에 마인드맵을 써보면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읽고 있는지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 지도처럼? 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서 회독을 끝내고 다시 써보는 거예요. 네. 아까 마인드맵에 있는 키워드를 또 써보면서 방금 읽은 기본서 내용을 또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작 전에 써보면서 어떤 지도 같은 기능으로 활용을 했었고, 기본서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인출을 해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제 마인드맵만 봐도 그 내용이 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 그러면 선생님 일하면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서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스터디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8시, 아침 8시에 이제 전화 스터디, 그리고 오후 6시에 전화 스터디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기 전에 6시에 이제 독서실을 갑니다. 그래서 네. 독서실에서 이제 8시에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그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8시까지 학교를 가서 선생님하고 전화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 초등 같은 경우는 2시 30분이면 이제 아이들 수업이 다 모두 끝나게 되는데 그 퇴근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도 제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 이 시간을 그냥 휴식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때 이제 많이 쉬고 바로 퇴근하고 또 다시 독서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5시 반에 무조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고 이제 이때부터는 공부를 합니다. 하고 9시까지 한 다음에 9시에 운동을 했어요. 그 와중에 또 알뜰하게. 네. 9시 운동을 하고 이제 10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독서실로.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했던 정리. 이 시간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11시에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시간에 포스트잇에 오늘 못 외워졌던 거 그리고 잘 모르겠는 내용들을 다 적어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그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잡니다. 선생님, 그리고 운동할 때도 사실 그냥 운동만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 이 러닝을 제가 했어요. 운동으로.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러닝을 하면서 이제 혼자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바깥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복습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간 계획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좀 월별로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1, 2월에 선생님, 짝스터디 선생님을 구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화 스터디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만나는 대면 스터디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선생님하고 주말 토요일마다 만나는 걸 약속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혼자서 특학 영역을 이제 정해진 영역을 공부하고 이제 토요일에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할 때는 어떤 말들을 했었나요? 이거를 이제 부담 갖지 않으려고 그냥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듯이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가볍게 중요도 정도만 확인하는 맞습니다. 느낌으로? 네. 그럼 초과적은요, 이 시기? 이때는 좀 깊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하고 이 초과정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오후 6시에 또 정해진 분량을 서로 각자 공부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문제로 만들어서 이제 한 문제씩 냈습니다. 이걸 매일 했습니다. 그럼 전화할 때는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하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부터는요? 이제 3월부터는 이때 1, 2월에 일단 초과정도 그렇고 특학도 그렇고 1회도씩 다 이제 끝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조금 더 쉬웠어요. 볼 때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이제 2회독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이 기본서 읽는 거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중점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서를 회독하는 건 혼자서 하도록 하고 네. 기출 분석을 메인으로 또 짝스터디 선생님하고 네.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할 때 또 네. 이제 다른 영역도 같이 보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만약에 학습 장애를 공부했다면 네. 이제 그거를 집에 와서도 이렇게 좀 늘어지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둔 뒤에는 일단 다른 영역을 보려고 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영역을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정도 이제 이때 이해독을 한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중점 두신 거예요? 이때는 이제 모형하고 이제 많이 나오는 모형하고 이제 학자나 네. 이제 교육론 같은 거를 이제 중심으로 좀 인출에 중점을 둡니다. 이제 기본 이론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뭐 암기 인출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방학 전까지는요? 이때는 선생님 제가 이제 평가도 있고 네네네. 학교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 굉장히 바빠서 아예 계획을 그냥 하나만 보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인드맵만 봅니다. 마인드맵만 보고 마인드맵만 인출을 하는 정도? 그 네. 구조만? 네, 구조만. 구조 정도만.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서 다음 그 회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방학부터 뭐 8월까지는요? 방학부터 8월까지는 네. 이제 이때 제가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매일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총론, 장특법, 또 이제 그 각종 암기해야 되는 그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매일 보는 걸로 고정을 시켜놓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출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네. 키워드를 정확하게 쓸수 있는지. 떠올리고 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인드맵 구조화를 이제 연습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안에 이제 제가 그 키워드를 쓸 수 있는지를 계속 이제 반복으로 인출합니다. 그러니까 목차와 구조 안에 있는 하위 개념의 키워드까지도 이제 더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 밴드 스터디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게을리 할까봐 이제 저한테 필요한 그 밴드 스터디를 이제 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루 인출했던 그 각종 그 흔적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인증을 합니다. 네. 인출에 대한 인증.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회독수를 늘릴 때 가능한 많은 영역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그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수정 이렇게 있다면 네. 각각 이제 등분을 했어요. 네. 분량을 네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1, 1, 1. 시각장애 1, 네. 청각장애 1, 네. 행동수정 1. 네. 그럼 그 파트를 하루에 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는 네. 시각장애 2, 네. 청각장애 2, 네. 행동수정 2 이걸 다시 또 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에 그 토요일에 항상 확인. 그 모든 1, 2, 3을 모두 확인. 근데 이 작업이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네네. 회독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네. 회독수를 늘릴수록 결국 하루에 보는 영역이 처음에는 뭐 2영역이었을지라도 마지막에 갈 때는 하루에 뭐 6영역을 본다든지 뭐 7영역을 본다든지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그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게 하루에 여러 영역을 넘나드니까 어떤 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8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인출을 했던 시기고 네. 9월에는 이제 문풀 또 들었죠? 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이제 문풀 강의는 일단 기출 분석을 이미 이제 끝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문풀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제 제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해서 이제 뒤에다 이제 제가 써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제가 알고 있는지를 이제 그 문제지를 단면 복사를 해서 뒤에 이제 빈 공간에 이제 다 써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가 뭔가 설명을 해주면 어느 부분이 빠졌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 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또 외우고 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니까 보완 자료로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관련 내용은 뒤에다가 다시 써보고 네. 그리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 이제 강사의 도움을 받았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